오늘 이제 박이선 선생님께서 렉처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이선 쌤은 저희 요번 온라인 극장에서 이제 개발 기획 맡아주시고 계셔서, 음, 어, 뭐랄까, 정말 그 개발과 창작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헤드의 역할을 해주고 계셔요. 잘 들리셔요? 음,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 선생님이 어떤 게임 문화학이라든지 게임 관련된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시고, 기획 활동도 하고 계시고 하셔서 여러 이슈들 한번 다뤄볼 수 있을 텐데, 이 선생님 강의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워크숍에 렉처를 맡게 된 박이선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하던 일이 그런 거였어요. 뭔가 지금 개발자님이랑 같은 회사에 다녔기도 했지만 그때 뭔가 어,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이름 하에 정말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걸 했어요. 뭐 핸드폰 앱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뭔가 사람들이 만지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고 되게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아니면 하드웨어도 만들고요. 그런 일들을 했다가 저는 그 중에서도 게임이 되게 좀 저와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뭔가 게임으로 글을 쓰는 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게임을 하는 것, 혹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연구해 보는 것, 게임으로 뭔가 학문적인 영역을 개척하는 것, 그런 것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제 대학원에 와서 미디어 문화연구라는 전통 안에서 저는 이제 게임이라는 소재를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약간 그 중간 역할이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뭔가 게임을 뭔가 미학적인 거나 그런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루는 그런 것과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을 합쳐서 이런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 보자 했을 때 그런 뭔가 이론적인 것을 끌고 와서 제작에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작업이라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가상현실과 몸이라는 일부 주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상현실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화면 속에서 어떻게 또 다른 신체 혹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이제 예로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유니티라는 게 지금 저희 온라인 극장 나띵 티어터를 만드는 툴이기도 하고요. 가장 보편적인 그런 게임 엔진이에요. 엔진이라 함은 그런 가상현실을 만드는 그런 뭔가 물리법칙도 이 안에 있고 그 안에 뭔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총체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엔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 엔진 유니티를 토대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유니티는 정말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C로 뭔가 가상현실을 만들 때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모바일로, 사실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모바일로 만들 때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PC로 만들었던 걸 모바일로 약간, 뭐지? 포팅해서 변환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VR도 만들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걸 다양한 플랫폼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뭔가 큰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면 무료라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은 아마 한 나온 지 10년 넘었을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된 그런 게임 소프트웨어 엔진이고, 핀란드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3D 모델링, 뭐 2D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가능한데 3D 모델링이나 2D의 그 화면을 넣어서 그 보이는 시각적인 것을 코딩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게 다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래픽과 코딩과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주제를 나누어서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가장 첫 화면을 켰을 때 무엇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 유니티를 딱 처음 만들었을 때, 퍼스트 프로젝트를 딱 만들었을 때,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PC, Mac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PC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라는 이제 사전에 설정을 하고 딱 만든 거예요. 만들었을 때, 여기 하이라키를 보시면은 메인 카메라와 빛, 라이트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다 필요 없고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이제 눈과 빛이 있다는 거죠. 뭔가 태초에 눈과 빛이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딱 켜면은 눈과 빛이 있어요. 빛은 이제 하늘 태양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심지어 몸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눈이에요. 그래서 눈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눈만 있는 거예요. 이 눈과 빛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거냐,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가 그 막 3D 그 매트릭스를 상상하는 그런 바닥이 약간 격자 모양으로 쫙 돼 있죠.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된 게 이 칸 단위가 약간 1cm 척도와 같아서 뭔가 이거 딱딱딱 맞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빛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빛이 이제 태양빛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있을 건지 이렇게 있을 건지 다르거든요. 그림자가 그거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그림자를 어디다가 뭐 비추게 할 것이냐 그리고 빛의 세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빛의 색깔이 뭐 약간 주광빛이냐 아니면 밝은 거냐 아니면 약간 어두침침한 색이냐 되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오른쪽에 빛이라는 속성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타입 제가 안 보이네 잠깐만요. 이거 좀 줄여야겠다. 줌이 가리고 있어. 어? 보면은 뭐 타입, 디렉셔널, 직사광선이냐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 전구냐. 전구면은 빛이 이렇게 퍼지겠죠. 이렇게 퍼질 거냐 아니면 쫙 내릴 거냐. 이런 것 아니면 은은하게 약간 그 무드등처럼 이 공간을 은은하게 퍼뜨릴 거냐 이런 타입이 있고요. 뭐 컬러는 무슨 색깔로 할래? 뭐 강도는 무슨 색깔로 할래? 등등등 뭐 그림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죠. 뭐 그렇죠. 빛은 속성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는 빛이 있으니까 땅을 만들어야죠. 약간 성경 창세 그거 같은데요. 빛을 만들었으니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만들려면 큐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모. 약간 우리가 그 2D를 얘기하면 픽셀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큐브를 조물조물 어떻게 반죽을 해서 펼칠 건지, 뭐 어떻게 굴곡을 만들 건지 그건 마음대로 하되 이제 먼저 큐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큐브를 무슨 크기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가 지금 이 스크린샷 떠온 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 유튜브에 이 유니티 게임으로 되게 강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지미 베가스라고. 저도 이제 그분 강의를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쭉 거의 막 동영상을 1000개 가까이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베이직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분도 똑같이 이렇게 빛에 대해 설명을 하고 땅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넓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땅이 생겼죠. 그리고 뭐 이 옆에 있는 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릴 그런 속성들이고 지금 보면은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가장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스케일이라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넓혔더니 10 곱하기 0.25 곱하기 10으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땅을 눌렀죠. 옆으로는 커지고 두께는 얇아지고 이렇게 X, Y, Z축을 조정을 해서 이것의 크기, 이것의 위치, 그리고 뭔가 이것의 각도를 조정하는 게 3D 유니티 안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변형 방식이에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3D.
유니티에서는 3D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D도 있고 별 다른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3D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땅을 만들었고, 이제 보시면 약간 그 위에 하늘도 보이죠?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비췄을 때 그 그림자가 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비치도록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약간 땅 위에다가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 큐브 하나를 올려놨네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색칠을 해야죠. 그 다음은 여기 안에 땅에 뭐 어떤 굴곡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 큐브가 뭔가 그 화장실? 뭔가 그 간이 화장실 같이 뭔가 약간 미술관 앞에 있는 그런 느낌의 뭐 화장실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공간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 겉에는 벽돌로 벽지를 발라놨어요. 그걸 텍스처를 입혔다라고 하는데 텍스처를 저런 식으로 입혀놓고 땅도 지금 잔디색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고 그 우측에 보시면은 테레인 해가지고 땅 지형을 어떻게 할래? 지형을 뭐 왔다리 갔다리 뭐 땅을 이렇게 할래 아니면 내릴래? 뭐 땅을 색칠을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어요. 왼쪽에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은, 이런 이 세계 안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위에 FPS 컨트롤러라고 해놨죠. 이거는 1인칭으로 세상을 보는 First Person 슈터라고 해서 1인칭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워터 프로 데이타임. 그러니까 낮에 물. 줄여서 말하면 낮 시간의 물이에요. 여기 지금 물이 하나 흐르고 있죠. 물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빌딩이 001, 002가 있네요. 빌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있죠. 선을 하나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월드는 이 땅. 이런 식으로 존재의 하이어라키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 게 또 되게 기본적인 방식이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심심하니까 다리도 세우고, 나무도 넣어놨어요. 보면은 트리를 지금 막 쓰고 있어요. 트리,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나무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 나무를 넣을 때는 나무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일단, 뭐랄까요. 아무것도 없는 지점토 상태의 나무, 그러니까 색이 없는 나무가 있고 그 겉에 색을 입히는 텍스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은 약간 나무 그림 같은 게 막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나무의 이 모델을 이렇게 둘러싸는 거라서 이렇게 포장지 같은 게 또 따로 있어요. 그 포장지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하면 나무가 다른 색으로 변하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나무들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 놓을래 저기 놓을래 그렇게 할 수 있고 뭔가 뭐 이 모델은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요즘은 워낙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걸 돈 주고 파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그냥 무료로 뭐 베푸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니면 유니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있어요. 뭔가. 스탠다드 SL이라고 해서 그 유니티에서 무료로 나무랑 뭐 집이랑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만들어 놔서 사람들 보고 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인데요. 은혜쌤은 알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유니티 세상 안에서 하늘은 저렇게 육면체 모양이에요. 분명 하늘은 되게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하늘이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고 육각형이고 뭐고 그냥 하늘이 이렇게 둥글게 있는데 실제 이 가상 현실 안에서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사이 경계를 곡선으로 만들어서 하늘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육면체에 그 전개도라고 할까요? 전개도에 하늘 모양을 넣어놨고 저렇게 딱 적용시켰을 때 저런 하늘의 모양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탑, 뭐 레프트, 프론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이 육면체를 어떤 전개도로 넣을지에 따라서 하늘 모양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육면체 전개도를 넣으면 밤하늘이 되겠고, 뭐 아니면 나는 약간 평평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면은 오른쪽 위처럼 저렇게 그냥 색깔로 원색으로 그냥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나는 그 외계 행성 속에 있는 느낌을 낼래 하면은 아래 같은 그런 걸 넣으면 이제 되게 좀 멋진 하늘이 되겠죠. 이거는 다양한 뭐 지금 저희 온라인 극장에서도 뭐 석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지금 그런 걸 해서 만들었을 때 석양은 굳이 이런 하늘의 전개도를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에 만들었던 이 하늘 자체에서 색깔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전개도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아까 말했던 태양의 기울어짐을 조정하고 그림자의 색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또 낮에서 약간 어두워지는 낮을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만드는 법은 다양합니다. 그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카메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이잖아요. 눈은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게임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나눈다면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뭐 1인칭을 우리가 FPS, First Person Shooter라고 부르고 3인칭을 Third Person Shooter라고 불러요. 그래서 줄여서 TPS, FPS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좀 대표적인 예로 배틀그라운드 사진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좀 이 게임이 가장 많이 알려진 3D 게임이기도 하고 또 되게 재밌게도 게임 안에서 너 1인칭으로 할래, 3인칭으로 할래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같은 세상에 있더라도 누구는 총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쏘고 누구는 등 뒤로 보고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이제 위치가 다르겠죠. 총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카메라가 여기 달렸다는 얘기고 내가 내 몸이 전부가 보인다는 얘기는 카메라가 저기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있다가 슉 가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 게임에서 이 시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어떻게 볼래 문제가 아니라 딱 보시면은 주변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왼쪽 1인칭은 여기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3인칭은 여기가 다 보여요. 내 옆에 내 옆까지 다 보여가지고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적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인칭으로 할 때보다 3인칭으로 할 때 자기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1인칭으로 하는 사람 있죠. 왜냐면 이게 또 정해진 건 아니에요. 1인칭으로 했다가 3인칭으로 했다가 게임 하는 도중에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겠어요? 1인칭으로 할 때는 내가 조준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내가 숨어 있으면서 주변을 살필 때는 3인칭으로 카메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게임 안에서 가상현실 안에서 눈은 어느 위치로 하는지에 따라서 뭔가 감각이 확 달라지는 거죠. 감각도 달라지고 그 목적도 달라지고 카메라가 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고정되지 않고 움직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꼭 저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버드아이라고 부르는 이런 뷰도 있어요. 버드아이는 왼쪽은 제가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옛날 게임이에요. 그냥 스크린샷으로 쓰려고 가져왔어요. 딱 보면은 옛날 게임에서 뭔가 이 키보드를 움직이면서 뭔가 적을 싸워 나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죠. 오른쪽 게임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그때 많이 게임을 했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한창 우리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나올 때 그 전부터 아마 나왔던 게임이에요. 뭐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내가 전사들을 어떻게 다스려서 다른 성을 침략할 것인가.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하죠. 이것도 버드아이 뷰였어요. 근데 왜 버드아이 뷰로 했었냐? 앞에 게임이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이거는 나 한 명,
내가 주인공이고 이 세계를 탐험하면서 상대방을 마주치면 죽이고 이런 게임인데 이거는 나의 부대, 내가 아니라 나는 관리자인 거예요. 나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관리자의 형태로 이 부대를 통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드아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버드아이에서 이제 막 움직이면서 나의 군대 요만큼을 클릭해서 저 성에 침략하도록 지시하고 이런 거. 카메라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게임도 있어요. 옛날에 1980년에 만들어진 로그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 워크숍이었나? 그때는 다른 예시로 가져왔는데, 뭐였지?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비슷하게 생긴 게임이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1980년에 처음 나온 도스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보시면은 까만 화면 안에 노란색 뭐고 동그라미와 초록색 뭔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이게 하나는 플레이어고 하나는 뭐 적인가 아니면 아이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이 플레이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초록색이 이 개미집 같은 지도를 움직여요.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약간 그거죠. 이 게임의 스토리는 뭐 내가 전사인데 던전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문을 하나하나씩 동굴 문을 열어가면서 적을 찾아가지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그런 스토리 안에서 하는 건데 그 당시 기술로는 저게 최대치였기 때문에 저 점과 동그라미와 네모로 이 세상을 꼭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곳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공간을 탐험하고 이동하고 아래 보면은 뭐 레벨은 몇이고 힛 몇 번을 때렸고 스트렝스 힘은 현재 얼마나 커져 있고 골드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숫자로 표현 이렇게 뭔가 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옛날 게임. 근데 이 게임은 좀 여담이지만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최근에 게임의 장르로 로그라이크라는 장르가 있어요. 로그라이크. 로그 같은 게임. 아예 그거 자체가 장르가 됐어요. 뭐, 우리가 뭐, FPS, 총싸움 게임, 뭐, 시뮬레이션 게임 이러듯이 로그라이크라는 게임이 생겼어. 왜 그러냐면, 이 로그라는 게임은 그 당시에는 독자적으로 최초로 게임에서 죽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게임에서 죽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재도전을 하거나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너가 지하 던전을 100층을 내려가도 100층에서 죽으면 다시 0층으로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재도전을 하고 막 진절머리 나겠죠. 막 100층에 보스가 있어서 걔를 죽이면 끝나는데 99층에서 죽으면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그런 걸 처음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우리가 최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켠왕이라고 켠 김에 왕까지 간다. 그런 거를 로그라이크 장르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켠 김에 왕까지 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했고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그런 예시예요. 로그라는 예시가 이런 보이는 것도 되게 재밌지만 실제 시스템도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좌측 우측을 보면은 이거는 최근의 게임인데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게임이요. 이름은 되게 좀 귀엽죠. 프레디의 피자 가게 뭐 피자를 만드는 건가 싶은데 엄청난 공포 게임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밤에는 여기에 인형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가게 안에 인형을 많이 놨어요.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밤에 주인이 문 닫고 가는데 그 뭔가 약간 피자 가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24시간 야간 경비원을 한 명 고용을 해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경비원이에요. 제가 이제 경비원으로 밤 뭐 12시인가 11시인가부터 앉아 있어요. 경비실에 앉아 있고 새벽 6시까지 이 CCTV를 계속 보면서 이 피자 가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CCTV 화면이에요. CCTV. 그래서 CCTV 이 관계망이라고 할까요? 이 보이죠? CCTV 1, 2, 3, 4 이렇게 보여서 계속 CCTV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피자 가게를 보는 거예요.
한번 나가셨다. 근데 이제 피자 가게 안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 인형들이 이 경비원 아저씨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근데 그거를 CCTV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CCTV에서 이 인형이 나를 죽이려고 살아서 갑자기 귀신처럼 달려오는 걸 보고 CCTV를 끄고 나 경비실 문을 탁 닫아야 돼요. 이게 게임에서 하는 거거든요. 새벽 6시까지 CCTV를 계속 감지를 하다가 마침 그 CCTV 장면에서 나를 죽이려 달려오는 인형을 봤을 시 문을 닫는다가 이 게임의 목적이고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무서워요. 인형들도 무서워. 근데 이 게임을 왜 가져왔냐면 뭔가 눈이라는 게 또 다른 카메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슈퍼마리오 2, 1 말고 2를 가져왔는데요. 1보다 훨씬 더 그래픽이 이뻐서 가져왔어요. 보면은 우리가 아는 옆으로 마리오가 이렇게 움직여서 안에 적들을 이렇게 점프해서 죽이고 가는 건데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카메라는 마리오가 여기 있으면 카메라는 여기 있겠죠. 마리오가 이렇게 뛸수록 카메라도 뛰는 것만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카메라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게임 같은 경우는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미국 게임이에요. 이것도 82년도에 앞에 그 로그가 나왔던 그 옛날 도스 시절에 막 맥킨토시 뭐 그런 거 나왔을 때 하던 게임인데 최초라서 가져왔어요. 이 게임은 밑에 하단에 글씨가 있고 이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그래픽을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유니티로 만들었을 건데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선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림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거 하잖아. 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이 아래 보면은 당신은 지금 다락방에 있습니다. 엔터 코멘트 뭐 할래? 하면은 제가 테이크 해머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앞에 망치를 짚는 거죠. 아니면은 뭐 다운스테어 하면은 내가 그걸 키보드 치는 거예요. 스테어 이렇게 치면은 계단으로 내려가요. 혹은 여기 보면은 사다리가 있잖아요. 뭐 테이크 사다리 이러면은 사다리를 짚는다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는 있는 게 키보드밖에 없어가지고 키보드로 막 이렇게 막 컴퓨터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픽이 없을 때 텍스트로 이렇게 게임을 했던 것들을 이것도 이제 카메라가 될 수 있겠죠? 되게 재밌는 소재라서 가져왔죠. 이제 우리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시면은 다시 유니티로 돌아왔어요. 지금 가상현실을 만드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도구는 유니티니까 유니티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아까 그 유니티에서 땅과 막 그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사람은 안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하늘 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사람은 없어요. 지구에 아직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 앞에 또 카메라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카메라가 달리는. 이게 이제 퍼스트 퍼슨 카메라겠죠. 그리고 이때 사람은 캡슐 모양으로 해놨어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내 몸은 안 보이니까요. 그냥 나는 뭐 큐브든 동그라미든 카메라가 눈에 달렸고 나는 내 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 캡슐이 뭐 가장 밑에 보면 워크 스피드, 나의 걷는 속도는 어느 정도다. 워크 엑셀레이션, 뭐 가속은 어떻게 되고, 스프린트 스피드, 뭐 이건가요? 그 걷는 거? 모르겠어요. 스프린트 스피드고, 마우스 센시티브. 이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은 일반적인 컨트롤러는 키보드로 나의 동서남북을 조정하고 마우스로는 고개를 돌려요. 그러니까 얘는 다리고 얘는 머리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재밌다. 얘는 다리예요. 얘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머리는 움직여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본 상태에서 앞을 누르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머리와 다리가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서 보시면은 마우스 센시티브가 왜 있냐면은 나의 그 머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다리가 얼마나 따라갈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놔서 사람들이 정말 뭐 중학생도 이런 것들을 갖다 얹으면은 자기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 오른쪽에서 조금 올라가시면은 중간에 리지드 바디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뭐 몸의 그런 몸 덩어리의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다루는 거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use 그래비티 쓸 거냐, 이 물체가 중력이 있냐 없냐, 중력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를 체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 내가 땅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체크를 안 하면 땅에 떠 있어요. 그냥 이게 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쪽지 같은 경우도 쪽지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쪽지가 떠 있어요. 중력을 안 받는다라고 체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쪽지한테 이렇게 중력을 넣어두면 쪽지가 이렇게 툭 떨어지겠죠, 바닥. 그런 것들을 이 물체의 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말하면서 지금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근데 이거는 어떤 게임이지? 어떤 러프트라는 게임인가? 아무튼 무슨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퍼스트 퍼슨의 뭔가 그 나의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스크린 한번 보고 뭔가 오른쪽 하단에 뭔가 나의 지금 목마름은 어느 정도고 나의 체력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게 보이는 것 같고, 중간 밑에는 내 주머니에 뭐가 있다. 뭐 나의 주머니엔 지금 돌이 있고 좀 뭐죠? 횃불이 있고 내 주머니에 지금 돌과 횃불과 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표현을 해놨고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1인칭 카메라에서 그 내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보이죠. 근데 게임에서는 물론 나의 몸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게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온라인 게임이면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다른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몸을 다 만들어야겠죠. 다른 사람도 다 보니까. 근데 이 세계는 나만 있어요. 카메라는 나만 있다면은 굳이 리소스를 다 해가지고 온 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아니겠지만 좀 트릭으로 만든다면 팔만 만들면 돼요. 어차피 카메라는 팔만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나? 팔이랑 이것만 이렇게 다니는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시로 가져왔고요.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그 유튜버가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웹폰을 만들었어요. 왼쪽에 보시면 웹폰을 만들었고, 웹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란 창이 떴죠. 이 웹폰이 이분은 뭐 도끼를 만들었나? 아무튼 뭐 웹폰이 때릴 때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 이 때릴 거를 얘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손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웹폰밖에 없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손으로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 나중에는 팔을 만들던가, 이렇게 코딩도 좀 해주는 거예요. 이 코딩은, 무엇을 했을 때 이 무기가 처진다라고 지금 지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스페이스를 누르면 도끼를 내린다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어를 짜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스페이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도끼가 밑으로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간다라는 거를 다 코딩을 짜줘야지만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움직임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델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에 코딩을 해줘야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택에 관한 그런 코딩을 쭉 해주고 애니메이션 되라 하면은 실제로 플레이를 했을 때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자, 그림자도 다 적응이 됐고, 아까 빛을 넣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 총이 될 거냐, 도끼가 될 거냐, 아니면 뭐 무기가 아니라 뭐 다른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손이라는 걸 표현을 했다.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레이키스트라는 건데요. 이거를 뭐부터 설명을 할까? 일단은 제가 요 앞에 계란이 있어요. 그리고 제 손에는 도끼가 있어요. 계란을 치면은 그냥 칠 수도 있겠지만 계란을 바라봤을 때 선이 이렇게 그 나의 가상의 레이저가 쭉 내 눈으로 가상의 레이저가 쭉 나가서 계란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봐요. 계란에 부딪히면 계란을 친다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뭐 계란을 짚기, 계란을 뭐 때린다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빛을 먼저 얘한테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레이키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 뭔가를 만들었죠. 뭔가를 막 엄청 뭐 만들었더니 얘를 그냥 때리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또 막 코딩을 해요. 아, 이거다. 나의 적의 체력은 50이다. 근데 내가 때렸을 경우에 뭐 포인트가 하나씩 단다.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이캐스트는 어딨지? 앞에 그냥 만들었나? 되게 한 강좌 안에 레이키스트랑 적을 때리는 거랑 혼합시켜놔서 지금 잘 분간이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키스트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때리는 걸 만들었네요. 코딩을 통해서 뭔가를 이걸 보면 되겠다. 저한테 가서 때리면은 점점 피가 달아서 체력이 달아서 적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손은 저희가 마우스로 이 가상 신체의 손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손과 다리를 우리가 마우스로 다스리거나 키보드로 다스리거나 혹은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터치를 통해서 다스리겠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저는 좀 더 이것에 대한 미학적인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제 게임이라는 장르가 학문적 영역으로 된 지 뭐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뭐 책이나 영화 같이 그런 게임학이라는 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의 이런 이 몸 신체성이 가상 세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 친구가 그런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가 오버워치라는 총싸움 게임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뭐 축구는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이렇게 나누고, 올림픽도 다 남자, 여자 나눠서 몸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프로게이머는
그런 신체성이 부각되지 않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성밖에 없는 걸까, 프로게이머는.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큰 신체적인 몸을, 뭔가 그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뭔가 손의 그런 세밀한 조작력과 그리고 눈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혹은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는 건데, 왜 여자 게이머가 없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런 논문을 썼어요. 아무리 이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도 게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신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는 총싸움을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를 연결한다고 하죠. 그 안에 나의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이 없는데, 마이크를 연결하고 여성이라고 이제 밝혀지는 순간 뭔가 또 다른 신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여성이고 막 그 팀원을 그렇게 좀 케어해야 되는, 엄마처럼 케어해야 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팀 안에서는 총을 쏘는 사람도 있고 팀을 보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몸이 커가지고 이 약간 탱크처럼 이 상대방한테 오는 데미지를 다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성한테는 너는 그 보조하는 역할을 해 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성들이 보이스를 안 켜고 게임을 한대요, 일부러. 왜냐면 내가 여성인 거 들키는 순간 쟤는 뭐 여잔데 뭐 게임을 해, 아니면 뭐 너는 게임 못하니까 그 총 쏘는 사람 말고 그 게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또 다른 몸, 그리고 뭔가 그런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목소리와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멀미를 견뎌내는 힘, 그리고 뭔가 이런 공간을 지각하는 것,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사실 또 다른 그런 신체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뭔가 신체 보편적인 그런 것이 뭐 가상현실에서 생긴다는 거는 또 없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야. 이거는 이제 목소리로, 사라님이 들어오셨다. 이거는 앞에 했던 이야기랑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나 스마트폰 터치로 이 세상을 조종하는 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요즘에는 목소리를 또 이용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목소리로 플레이하는 게임, 갑자기 성악하게 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죠. 얘는 켜야겠다, 소리를. 얍. 아, 나 잘못한 거 아니야? 소리가 뭐길래 이렇게 무섭게 돼 있냐? 아, 시끄럽나요? 소리를 지르니까 구름이 올라갔죠. 그래서 나중에는 네,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신체를, 어, 그 신체를, 뭐라 그래, 그 몸이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끄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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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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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아, 깜짝이야. 잠시만요. 왜 이러지? 다시 들어갈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게임을 혼자서 할 때 상관없지만 갑자기 막 엄마가 방에 들어오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 생각이. 저건 조용히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겠어요. 몰래 못 하겠어. 몰래 못하죠. 너무 재밌어요. 이제 그러면 충돌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뭐지? 그 충돌 그런 거잖아요. 아까 도끼가 있었고 도끼가 있었고 앞에 뭐 달걀이 있었을 때 이 두 개가 충돌한다고 규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얘는 그냥 서로가 그냥 휘잉휘잉 겹치면서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을 거예요.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충돌 이 두 개의 객체가 만났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콜라이더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끼로 계란을 쳤을 때 그러면 이 계란 겉에 보호막이 있고 도끼 겉에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그 보호막 두 개를 설정해놔서 그 보호막이 부딪혔을 때 무슨 이벤트가 벌어진다라고 일일이 다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콜라이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왼쪽에 그 사람 모델링 있죠.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보시면 겉에 약간 그 캡슐 모양으로 뭔가 초록색으로 감싸고 있는 게 이게 콜라이더거든요. 이게 이제 이 캐릭터라는 존재를 규정하게 되는 이 캐릭터가 이 공간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팔이 그 캡슐 밖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팔은 또 이 세계에서는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얘는 분명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 그 세상에서는 이 동그라미로 인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호막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도끼를 만들어 그런 건데 도끼가 처음에 모델링이고 콜라이더 이 보호막이 하나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데 이제 이 겉에 보호막을 점차 좀 세세하게 규정을 할수록 그 정밀하게 이 존재의 부딪힘이 인식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분명히 적한테 나는 맞지 않았어요. 이게 스쳐갔는데 제가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저 콜라이더 상으로는 이 두 개가 부딪혔는데 이 보이는 모델링 상에서는 부딪히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컴퓨터는 부딪혔다라고 인식을 하고 저의 체력을 떨어뜨리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콜라이더를 만들어 두는 게 또 이 세계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꼭 두 개가 싸우고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게임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혼자 바다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 귀신이 떨어졌어. 혹은 문이 갑자기 쾅 닫혔어. 이런 거는 어떻게 해놓느냐면 걸어가면 밑에 투명하게 안 보이는 콜라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간 우리가 투명한 무슨 낚싯줄을 하나 생겨서 걸려 넘어지듯이 이 공간 안에 투명한 그 큐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큐브를 밟으면 그렇게 이벤트가 나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충돌이 됐을 때 무엇이 일어나냐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할수록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중력,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지드 바디가 그래비티가 있다, 얘는 중력이 있다 하면은 이 게임은 시작됐을 때 바 같은 애들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래비티를 안 해놨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대로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막 곰이랑 이런 것도
이것이 중력이 받느냐 안 느냐도 일일이 다 설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있는 공이 떨어졌을 때 또르르르 걸려 내려오는 거예요. 또 그 중력이 이제 뭐 여기가 지구다. 그럼 중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달이다 이러면은 천천히 떨어지거나 그런 중력의 그 강도를 조정해가지고. 이거는 소리에 대한 건데요. 이제 마지막에 거예요. 소리가. 소리인데 보시면은 화면에 확성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공간에서는 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이게 뭔가 총을 쏘는 것 같은데 총이 나가는 부분에 총을 쐈을 때 나가는 소리가 나오겠죠? 탕탕탕이라는 소리는 여기 이 총구에서 이 세 개의 스피커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나오고요. 지금 약간 밑에 쪽에 있는 스피커는 다리 소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걸어갔을 때 터벅터벅터벅터벅 여기에 스피커가 이렇게 터벅터벅터벅 있는 거고 총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달려있는 거고 그리고 뭐 머리 이렇게 되는 거는 뭘까요?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소리를 또 몇 개가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거를 3D 공간 안에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속성을 보면은 뭐 무슨 클릭이냐 쭉 넣어가지고 뭐 플레이 뭐 이거 루프 될 거냐 뭐 볼륨은 어느 정도 될래 피치는 어떻게 할까 쭉 내려가다가 3D 사운드 세팅 뭐 이것의 도플러 레벨은 얼마 정도 할래 뭐 아니면은 되게 세부적으로 좀 기술력 있다면은 뭐 이렇게 소리가 공간에 따라서 뭐 어떻게 인식이 될래 막 이런 것도 지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지정이 가능해요. 이 소리가 난다라는 걸 두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 방 안에 확성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축음기가 있고 축음기에서 막 노래가 나오면은 은은하게 나오고 제가 가까이 가면 소리가 커지고 뒤로 가면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에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식 그런 게 있어요.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지금 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그냥 여기에 들리는 거예요. 그 공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 공간 안에 3D 규칙을 넣어서 음악을 만들래 아니면 그냥 바로 그런 거 상관없이 귀로 바로 들릴래 이런 것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상현실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계속 할게요. 이거는 가상현실을 우리가 여태까지 유니티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 라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일단 보편적인 건 유니티고요. 거의 진짜 똑같은 또 다른 툴이 언리얼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거는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언리얼은 조금 더 멋진 그래픽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차이예요. 언리얼이 조금 더 어렵고 언리얼이 좀 더 멋진 그런 고퀄리티의 그래픽을 만드는 그런 툴이에요. 반면에 유니티는 정말 쉽고 그리고 되게 뭐 모바일이건 뭐건 되게 다양하게 쫙 퍼뜨릴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게임이든 다 만들 수 있는 툴이고요. 두 개는 어떤 걸 내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툴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나는 되게 멋진 시네마틱한 게임을 만들 거야. 나는 그런 걸 원해. 그러면 언리얼을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거 할래? 그러면 유니티를 하는 거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언리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는 막 그 화면이 되게 좀 그래픽이 좋잖아요. 그리고 되게 강조를 하는 게 유니티로는 3D만 하는 게 아니에요. 2D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2D 게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을 튀겨가지고 벽돌 없애는 그런 게임 그냥 2D 그런 게임도 다 유니티로 만들거든요. 그거는 내 화면을 평면으로 바라보고 그 큐브가 그냥 네모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규칙도 똑같고 중력도 똑같고요. 뭐 2D 혹은 아까 말한 그런 텍스트로 하는 게임 그것도 충분히 가상현실로
상상이 되잖아요. 나는 지금 다락방에 있다. 앞에 있는 도끼를 주술 것인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굳이 내가 멋진 그래픽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좀 그래픽적인 표현이 부족했을 때는 텍스트로만 게임을 해도 그 현실감을 느끼고 충분히 공포스러운 걸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되게 그걸 눈으로 바로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요즘에도 그렇게 텍스트 베이스의 게임들도 종종 만들어지곤 해요. 그런 게 아직도 재밌었어요. 아무튼 웹사이트로도 만들 수 있죠. 꼭 저렇게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뭔가 다운받아서 어떤 파일의 형태로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플래시 게임처럼 웹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유니티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셧다운 갤러리라는 다른 저희가 이번에 뭐 조사하면서 레퍼런스로 봤던 거기도 한데, 이 그냥 shutdown.gallery라는 이 URL 안에 3D 뮤지엄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로딩이 좀 길죠? 왜냐면 이 웹사이트 안에서 그걸 해야 돼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마우스로 머리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마우스로 앞을 간다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세상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웹사이트의 단점은 저는 앞으로 가는 것, 뒤로 가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내 몸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니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냥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술로 세상을 만들었을 시에는 이런 그렇게 뭔가 가상 현실감을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웹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곳이고 굉장히 가벼운 곳이라서 이런 무거운 공간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유니티로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점프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뭘 집을 수도 있고 뭔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지금 나띵 티어터는 그 중간이에요. 유니티에서 외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웹 나띵 티어터에 들어가서 점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계속 할까요? 쉴까요? 계속 할까요? 네, 계속해요. 계속 할까요?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상현실을 가상현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안 돼. 잠시만요. 플레이. 오케이. 가상현실을 만든다고 이제, 수학 익힘책 같은 건가요? 약간 이제 활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가상현실을 만든다. 저는 마리오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가정을 해서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마리오 1이에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 닌텐도에서 처음 나왔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게임이죠. 이거는 마리오가 앞을 가면서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해보셨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게임은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게임은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혼자서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 사람이 게임을 하는 현실 속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선행돼야 될 거예요. 이거를 뭐 컴퓨터에서 하든 뭐 아니면 당시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하든 무언가가 내가 거기 앞에 가서 혼자서 한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죠.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헤드셋을 꽂고 조용한 곳에서 열중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먼저 근데 어떻게 게임을 할 거냐는 꼭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D. 이거는 2D잖아요. 픽셀로 되어 있는 2D 그래픽이고,
옆으로 마리오가 뛰어갈수록 새로운 세상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서. 옆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횡스크롤 게임이라고 하는데 횡스크롤 우리가 옛날에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도 이런 구조였고요. 이거는 횡스크롤로 간다. 그리고 마리오가 이동할 때마다 카메라가 따라간다. 이렇게 쫑쫑쫑 가잖아요. 마리오는 이 안에서 좌우 이동을 하고 점프를 할 수 있다. 마리오의 능력치인 거예요. 마리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개밖에 없어요. 좌우로 이동하거나, 맞죠? 좌우로 이동하거나 점프를 하거나. 그거밖에 못해요. 아니면은 뭔가 던져가지고 물건을 던져가지고 적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리오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규정을 해놔야 돼요. 좌우 이동, 점프, 던진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코딩을 막 해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적이라고 하면은 앞에 요 버섯돌이 뒤에 보면 무서운 애도 나오죠. 그 거북이도 나오잖아요. 적은 일정한 루트를 통해서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은 막 좌우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마리오가 등장했을 때 마리오를 쫓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생명체가 그 기계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마리오는 내가 그냥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하면 되지만 얘는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다 코딩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요즘에는 그래서 인공지능 영역으로 가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마리오가 등장했을 때 막 나를 무섭게 쫓아온다 이런 거를 내가 아무리 피해도 얘가 나를 쫓아오려면은 그 길을 파헤쳐 나가는 능력을 다 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캐릭터라고 해서 얘 자체가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예측을 해서 만약에 내가 피한다라면 피할 걸 예측을 해서 저를 그 다른 곳으로 둘러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적에 어떻게 움직인다를 다 코딩을 해놓겠죠. 그리고 마리오와 적은 만나면은 마리오의 하트가 하나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다 코딩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마리오를 만들다가 바꾸고 싶어요. 이 마리오 좀 내가 바꾸고 싶어 다른 걸로 하면은 이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가지 희망사항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로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마리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은 굉장히 쉽지만 그걸 이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을 할 때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적을 그냥 얘가 적이 있어요. 적이 움직여요 라는 말이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적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혹은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인공 길찾기의 능력을 만들어 주려면은 얘한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하나의 간단한 기획이 기술적으로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리오가 있는 공간을 그리고 이 생중계 여기가 아니라 늪지대로 바꿀게요 하면은, 이거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 그림을 늪으로 그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마리오가 지금 땅을 이렇게 밟고 있는 걸 늪지대면은 약간 굴곡이 있겠죠. 그런 굴곡을 일일이 다 콜라이더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 작업이고, 혹은 두 번째로 마리오 친구를 추가할게요. 그러면은 마리오 친구가 뒤에 따라다니도록 설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마리오 옆에 캐릭터를 만들어두고 얘에다 코딩을 해줘요. 마리오 뒤를 따라다니도록 해라. 코딩을 해가지고 계속 마리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죠. 혹은 마리오가 싸우는 거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더 커지죠. 얘한테 만약에 마리오가 돌을 던지면 너도 돌을 던져라.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친구를 추가한다. 캐릭터를 그냥 시각적으로 넣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코딩이 엄청 늘어나는 거.
그리고 마리오한테 가방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는 인벤토리가 없어요. 나의 가방이 없는데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게임은 뭐 가방 안에 돌도 있고 물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방이라는 영역을 하나 생성을 해두고 그 가방에 순서를 하겠죠. 1번 주머니, 2번 주머니, 3번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에 그 리스트를 만들어두고 1번엔 돌이 들었음, 2번엔 뭐가 들었음. 그런데 이제 그 가방을 만드는 게 그런 일이 있죠. 1번 물건을 내가 집었으면 2번 물건이 1번으로 땡겨오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내가 가다가 돌을 갑자기 나의 1번 주머니에는 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앞에 지나가다가 뭔가 뭐 빵을 발견했어요. 그럼 빵은 1번에 아니고 2번에 들어가야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방 하나를 만드는 것도 너무 많은 일이 들어가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가방을 돈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미 짜여져 있는 가방이라는 인벤토리 시스템을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너는 그냥 내가 만든 가방을 사면 너는 코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막 팔아요. 서로. 이런 게 뭐 가방도 있고 도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 했을 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걸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 돈을 주고 서로 팔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쓰는 에셋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아 여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를 언제 다 만들지? 하고 도시를 찾아보면 이미 만들어진 도시가 있어요. 그런 거는 돈 주고 사고 그리고 도시 안에 뭔가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다 만들어서 돈 주고 팔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셋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유니티의 그 세계에서는 에셋 없이는 거의 개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개발을 하겠어요. 서로 누군가 만들어준 거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오가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 마리오한테 하나의 동작을 추가해야겠죠. 뭔가 방향키와 스페이스가 점프를 하고 움직이는 거였다면 뭐 앉는 버튼, 앉다, sit, 뭐 S를 누르면 마리오가 앉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앉았을 때 뒤에 의자가 있어야만 앉을 수 있겠죠. 그냥 땅바닥에 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자를 또 만들어 놔야 되고 의자에도 심어놔요. 의자에 마리오가 여기에 와가지고 S를 누르면 의자에 앉도록 만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짜놓고. 그렇고 이제 마리오를 1인칭 3D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니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P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라는 것처럼 이거는 2D예요, 이거는 3D예요 라는 세상의 규칙을 미리 정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거 3D가 이거는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 마리오 만들어진 거 가지고 쓸 수 없고 그냥 마리오 3D를 새로 만드는 게 더 빠르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다 3D고 3D 규칙이 있고 여기는 좌우가 있었다면은 여기에는 좌우, 상하 뭐 다 있는 거예요. 사방, 팔방이 다 있어요. 그거를 다 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다. 그리고 마리오.exe와 마리오.com의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은 지금 저는 게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언가를 파일을 다운받는 것과 다운받지 않는 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받는 거는 뭔가 PC에서 CD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운로드 받는 게임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거나 무언가가 물질적인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플래시 게임 혹은 웹사이트에서 제가 아까 들어갔던 셧다운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운받지 않았어요. 물론 로딩은 있었지만 로딩과 다운로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파일 없이 그냥 내가 마리오닷컴에 가서 게임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 화면으로. 이거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EXE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닷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EXE는 한 100 정도를 할 수 있다면 닷컴은 한 30에서 50 정도밖에 능력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웹이라는 인터넷 베이스에 뭔가 다운로드 받지 않는 즉석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운을 받아서 이미 완성된 세계 안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리소스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셧다운 갤러리에서 내가 막 가방도 만들고 뭐 또 하고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엄청 버벅될 거고 코딩도 엄청 힘들게 해야 될 거고 그런 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띵 티어터는 지금 웹 베이스로 닷컴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CD나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능력과는 또 다를 거예요. 다만 장점으로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지 않고 즉석으로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겠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오를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래요? 라는 그 희망 사항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저 혼자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기 제 친구 마리오랑 같이 이 세 개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터넷이라는 요소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와 내가 이 같은 공간에서 접속을 해서 동시 접속으로 이 세 개를 탐험한다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동시 접속을 하려면 어떤 서버가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 실시간으로 여기 이 서버를 통해서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 유니티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고 이 안에 규칙을 만들고 이러면 됐지만 인터넷을 건드리는 순간 서버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개발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뭔가 기술 영역에서는 이런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 클라이언트,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것과 서버를 개발자 아예 직군을 분리할 정도로 아예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웹사이트 뭐 하나 만들래 하면은 클라이언트 개발하는 사람이랑 서버를 개발하는 사람이랑 같이 와야 돼요. 한 명만 와서는 웹사이트를 못 만들어요. 물론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버의 영역은 완전 또 다른 프로그래밍 룰이 있고 완전 달라서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풀스택 개발자라고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인터넷을 건드려서 서버를 건드리고 이런 일은 또 다른 일이라서 이 단순한 온라인 게임으로 할래요, 동시 접속을 할래요라는 거는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리거나 이제 그거 건들고 싶으면 굉장한 시간을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마리오를 모바일에서 만들고 싶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오락기나 PC에서 했잖아요. 근데 모바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니티로 내가 만들었으면 그래요. 그 모바일 버전도 만듭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니티는 내가 이 만든 가상 세계를 PC에서 할 건지 모바일로 할 건지 그걸 선택을 해서 완성을 하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모바일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바일을 하려면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이제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앱스토어, 애플과 구글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장에 내가 들어가기 위한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보내서 심사를 하고 일주일 열흘 걸려서 심사가 완료가 되면 내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다운을 받으려면 내가 허가받은 개발자여야 되고 개발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1년에 20만 원씩 내야 되고 막 이런 룰들이 있어요. 구글은 공짜고 애플은 1년에 20만 원을 계속 내야 돼요. 회비 같은 거는.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앱스토어에 올리려면 회비를 내야 돼요. 웃기죠. 그리고 회비를 낸다 하더라도 내가 이 게임을 만들었어요 하고 심사를 했는데 막 거절시켜요. 이 게임 안 돼. 그래서 왜요? 이러면은 응, 안 돼. 막 아니면 이 부분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되게 내가 이 희망이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바일로 만듭시다. 라고 하면은 애플과 구글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 이제 미리 상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아니면은 아예 앞서서 말했듯이 .exe가 아니라 마리오 닷컴으로 만들던가. 닷컴은 다운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건 또 구글과 애플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앱스토어에서 내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런 이제 헬게이트가 열린다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는 이번에 극장을 만들면서 겪었던 일인데 마리오가
예를 들면 마리오가 가다가 컴퓨터가 하나가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여기 안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컴퓨터 앞에 만약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여기가 유튜브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공간은 지금 유튜브가 아닌데 인터넷의 영역을 또 가져와서 유튜브가 나오는 창을 파가지고 여기에 이제 창을 파겠죠. 유튜브 나오는 창 이렇게 파가지고 투명으로 파가지고 유튜브를 거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틀어주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뭔가 그 유니티와 유튜브 간에 호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니티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 간에 이미 궁합이 맞춰져 있고 얘네 둘의 개발자들끼리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게 이 세계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여기에 붙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개발자들끼리 이미 호환을 마친 상태여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만드는 온라인 극장에서 그 유튜브를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쉬운 기술이 아니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셋이라는 그런 유튜브 에셋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개발자들의 장터 있잖아요. 장터에 누가 이거 하면은 유튜브 뭐 한 큐에 붙일 수 있어. 막 이런 거 만들어놔요. 그럼, 그래? 그럼 나 그거 3만 원 주고 살게 해가지고 그걸 사면은 이제 제가 그런 코딩하는 수고를 거치지 않고 딸깍 하면은 유튜브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는 유튜브보다는 훨씬 더 그 보안이라고 할까 그게 또 엄격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번에 2020년에 바뀌었대요. 그래서 또 트위치는 불러오는 게 아니라 불러왔는데 얘의 보안 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너 트위치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치는 또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이 두 기술 간의 결합에서는 이 둘의 궁합이 맞아야 되고 근데 그 궁합도 맞추려면 오래 걸리니까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궁합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반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게 이거 오늘 준비한 얘기의 마지막이네요.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을 처음부터 만들어보는 일에서 이제 이 안에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다 만들어졌고 하늘도 만들어졌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어디다가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더 재밌는 질문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가상현실을 만드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뭔가 순서대로 알려주시니까 저도 이게 개발 과정에서 이게 어떤 순서로 어떤 개념으로 이게 맞춰지는 거지 이게 잘 부분적으로만 캐치가 됐었는데 그 흐름이 그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